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중국은 이미 3월 8일부터 상하이 홍커우 축구장을 빵창우원으로 개조해 비밀리에 가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빵창우원은 우한의 사례에서 보듯 병원이나 격리시설로 지정되는 호텔마저도 환자를 수용하기에 부족할 때 짓는 시설입니다. 상하이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상하이 중심, 진마오따샤, 동방명주 등 상하이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 관람이 30일부로 중지됐습니다. 언제 개방할지는 별도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상하이 해양수족관은 29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상하이 주식거래소의 방역요원들이 소독약을 뿌리는 장면입니다. 상하이의 우한 폐렴이 곧 대폭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틀 전 해외 트위터에는 상하이 네티즌들의 대화 기록이 올라왔습니다. 한 파출소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상황이 심각해 각급 학교의 개학이 9월이나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상하이에 사는 사람들이 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지만 우한 폐렴 감염자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접촉자들은 모두 경찰에 의해 격리된다고 합니다. 상하이 시민들은 시내 병원이 이미 만원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루판로에 있는 호텔 최엔지 주덴이 격리 장소로 지정됐으며 호텔 옆 빌딩은 봉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하이의 한 네티즌은 최엔지 주덴의 상하이 체인점 11개 모두 징발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화교 매체인 아폴로 뉴스에 따르면 이 호텔 체인 가운데 2군데를 무작위로 선택해 예약을 시도했더니 객실이 모두 차서 예약 불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텔업의 특성상 성수기에도 예약률이 80~90%인데 우한 폐렴으로 경기가 한산한 이 시기에 객실이 예약 불가입니다. 상하이의 우한 폐렴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장수성 난통시 의료진들이 상하이 출정 결의를 하는 사진이 3월 25일에 올라왔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0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확진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정원 원사인 리란주에는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형세가 심각하다, 해외 유입 환자가 2차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항저우 등 5개 도시가 아주 위험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이제 2차 대폭발이 멀지 않았다고 보면서 그 책임을 해외에서 귀국하는 화교들에게 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월 23일부터 청명절인 오는 4월 4일까지 우한의 장례식장이 6월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짱이라고 하는 현지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청명절까지 분배하는 6월함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6월을 받고 있거나 6월을 비엔단산 공동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긴 줄을 서는 이들은 관에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보통의 우한 시민들이 6월을 받기 위해서는 반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최소한 2191명 사망에 확진자가 12만 4천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탄핵 전국보다 더 위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를 조롱하기에 바쁩니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는데 그의 말대로 전 세계 확진자 수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실수해 미국이 우한 폐렴 진앙지가 됐다는 조롱입니다. 이에 대해 텍사스의 공화당 하원 의원 댄 크렌쇼는 그런 글을 지워라. 지금은 정치적 공방을 할 때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공격할 기회를 잡았다고 미국의 비극에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스TV가 3월 27일 유명 여성 앵커 트리시 리건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트리시 리건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열렬한 지지자로 민주당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해온 방송인입니다. 그녀는 민주당이 우한 폐렴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면서 전염병을 빌미로 또다시 탄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도 미국 민주당처럼 트로시 루이건의 계약 해지를 잘 됐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말 트리시 류건은 중국 관영 CCTV의 영어 채널 CGTN의 앵커 류싱과의 화상 디베이트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기술 절취를 조목조목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여성 앵커의 대결에서 트리시 류건은 절제된 언어와 논리로 중국의 아픈 점들을 제대로 짚어 큰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트리시 류건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CNN과도 싸웠습니다.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CNN이 인종주의적 발언이라고 비판하자 여기에 맞선 겁니다. 트리시 류건은 애국심이 아주 강한 방송인입니다. 미국이 자유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위대한 나라라면서 미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 트리시 류건은 폭스TV에서 자신이 녹음한 미국 국가를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중화권 매체인 아폴로 뉴스는 폭스TV가 왜 트리시 류건과의 계약을 해지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폭스의 회장 루퍼트 머덕이 3월에 기업을 아들 라클란 머덕에게 물려줬는데 라클란이 좌파라는 겁니다. 폭스TV의 시청자는 우파 일색이라 공화당의 색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